지난 시간 거절을 못하는 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퇴근길 마음 톡톡 유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나만 희생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다시 말해서 남의 기쁨이 곧 나의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때로는 억울함까지 느끼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는 좀 사람들이 나의 이 친절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오히려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겠죠. 부탁하는 사람들의 감사도 굉장히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탁을 다 들어주고도 나의 감정은 계속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으로 내가 다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나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내가 희생한다고, 내가 나 하나 희생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약간 자신감이 없는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부탁을 하러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닥달을 하거나 재촉을 하거나 자꾸 쫄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본인이 원치 않는 예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은 일단 가정 하나를 해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저녁 식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BTS와의 저녁 식사라던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 버핏과의 저녁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싸이야 같은 공연을 너무 좋아해, 1분 만에, 그 싸이 공연은 거의 1분 만에 매진된다고 하잖아요. 이 싸이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날 누가 와서 나한테 야근을 대신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해주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거절을 못한다고 해도 이런 날만큼은 바로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부탁이 들어오면 일단 바로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아, 나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체크해보고 말해줘도 돼? 이런 식으로 대답할 시간을 좀 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저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저녁에 그냥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쉬는 게 더 좋은지,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명확해진 다음에는 거절을 할지 예스를 할지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내가 때로는 예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노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사가 와서 여러분한테 야근을 부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이제 다른 직원들을 막 찾아다니겠죠. 근데 보아하니까 다른 직원을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상사의 얼굴은 좋아지지 않겠죠. 당연하죠. 계속 거절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가져오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거절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 내가 그냥 아까 거절하지 말 걸 그랬나? 부장님 화내시면 어쩌지? 아, 그냥 나 하나 희생해서 그냥 한다고 했으면 우리 팀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나 불안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불안해서 이런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막 불안해서 다시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야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이 돼버렸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땐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나에게 달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거절한 팀원들 있잖아요. 그 팀원들은 아마 별일 없다는 듯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알아서 퇴근하거나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퇴근을 다 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혼자서만 막 안절부절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거기다 설사 진짜 우리의 상사가 화가 나서 우리한테 막 화를 내요. 이건 나한테 내는 걸까요? 우리 팀원 전체한테 내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팀원 전체한테 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한테 다 같이 혼나는 일은 사실은 별일 아니지 않아요? 나 하나 희생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래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만 명확하다면 거절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의지 요만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때 상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퇴근길 또 마음은 두고 나온 거 아니세요? 그 마음 잘 챙기셔서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든지 다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얘기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유정살롱에 이야기 남겨주세요.